말없이 안 나타나는 이걸 노쇼라고 영어로 하죠. 이게 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피해 규모와 대상이 커지고 있는데요. 연예인 사칭을 물론 공문서까지 정교하게 위조한다고 합니다. 먼저 영상 보겠습니다. 저희는 고객이 예약한 그 순간부터 최고의 음식,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홍종선 데일리한 선임 기자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올해로 데뷔 60주년을 맞은 가수 남진 선생. 최근 노쇼 소동에 휘말렸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거죠? 이 사기꾼들이 이제 연예인들의 일정이라든가 성향까지 잘 아는 것 같아요. 남진 씨가 지금 데뷔 60주년이거든요. 그 콘서트를 경남 창원에서 하는데 그 창원에 있는 식당에 60주년 콘서트 하고 나서 거기서 회식할 생각이다 하면서 20명 음식을 주문했어요. 그러면 이 주인은 너무 기뻐서 팬이기도 해서 꽃다발도 준비하고 포스터도 준비했습니다. 그럼 이제 사기당하면 음식 20명 분에다가 꽃다발 포스터 값 가지 정도인가 여기까지도 큰데 그게 아니라 다시 또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사실 이제 좋아하시는 술이 있는데 그거 있냐 물어보면 저희 집엔 없는데요 하면 특정한 주류 업체에 명함까지 주면서 여기다가 미리 사놔줘라. 그럼 음식값 계산하면서 한꺼번에 내겠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남진 씨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믿고 그 술을 특정 업체에 돈을 무려 470만 원의 술값을 보낸 거예요. 하지만 술도 오지 않는 것이고 돈은 이미 보냈는데 심지어 20명의 회식 뒤풀이도 없는 거죠. 그리고 당일에 회식 못합니다. 뒤풀이 없어요. 취소 문자만 보내고 그대로 잠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순식간에 600만 원, 700만 원의 손해가 발생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한 집만 당한 게 아니라 무려 4곳에서 비슷한 일을 당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정말 나쁜 사람이군요. 송가인 씨도 이 노쇼 사기를 자기가 본인이 당했다고 경고했는데 이건 매니저를 사칭했다고요?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똑같아요. 판박이 경우인데 남진 씨하고 똑같은데 요번에 또 2군데요. 서울 강남도 있고 대구도 있는데 또 송가인 씨 매니저라고 하면서 아예 명함까지 미리 문자로 보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예를 들어서 강남에는 44인분의 삼계탕을 준비해달라. 이러면서 이때도 또 고급 와인을 대신 미리 선구매해주면 음식값하고 함께 결제하겠다. 이렇게 비싼 했는데 근데 그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은 우리 로마레 꽁띠라고 하는 알죠. 네, 라타슈인데 이게 싼 게 200만 원이 넘고 연도에 따라서 비싼 거는 2,500만 원도 넘거든요. 보통 5, 600만 원 해요. 네.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비싸서 이걸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거 너 좀 의심스러운데 하고 소속사에 연락을 해보니까 저희는 그런 일 없어요 하는 거죠. 남진 씨 쪽도 송가인 씨 쪽도 얘기를 하는 게 절대 이런 식으로 연락해서 예약하거나 대리로 무슨 술구매 진행하지 않는다. 사기 주의보를 내렸습니다. 네. 자, 연예인들, 기라성 같은 연예인들도 다 당했다고 합니다. 사기 수법은 대체로 비슷하다고요? 네, 술값 선결제 다 이제 음식 이렇게 큰 돈을 내가 조금 있으면 벌 수 있나? 이걸 이용해서 고가의 술값을 미리 선결제하는 걸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남진 씨, 송가인 씨 말고도 또 가수 백지영 씨, 허각 씨, 또 배우들도 있어요. 하정우 씨, 또 요즘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변우석 씨, 정혜인 씨, 네, 조인성 씨, 거기다가 또 남궁민 씨라든가 신세경 씨, 마동석 씨까지 많은 분들 이름을 대고 우리 회식할게요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유명 영화 이름을 대면서 우리 스태프 전체 가서 스태프 전체 그게 몇 명이에요? 네, 100명도 넘죠. 이런 회식을 빙자하거나 혹은 아예 예능 하룻밤 자는 이런 1박 2일 이런 예능 프로그램
같이 되면서 뭐 1박 2일 같은 거. 네, 이를테면. 그러면서 이제 우리 회식합니다. 이렇게 해서 사기를 치는 경우도 있어서 특히나 KBS 경우에는 시청자 상담실로 이런 문의 적어 나가오면 시청자 상담실로 꼭 확인해 주셔라. 이렇게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저거 막상 들어보니까 보통 일이 아니네요. 그런데 연예인이나 이 매니저 사칭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아주 대담하게도 공문서 위조하는 일까지 있다는데 이건 참 아주 위법 극치네요. 그렇죠. 군부대랄지 뭐 소방서, 경찰서 이런 공공기관의 공문서를 위조를 해서 노쇼 사기를 벌이는 것이니까요. 굉장히 죄질이 안 좋다고 볼 수 있겠죠. 뭐 예를 들면 최근에 지난 한 달 전쯤에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 같은 이런 군부대에서 발행을 한 그런 공문서 요거를 보여주면서 예를 들면 탕수육 10개와 볶음밥 70그릇을 좀 달라 이렇게 주문을 한 것이죠. 그러면서 이런 공문을 보냈으니까 이 공문을 보니까 좀 믿을만해서 그 음식을 준비를 했고 근데 나중에 시간이 됐는데 그 음식을 찾으러 오지 않아서 군부대에 연락을 했더니 그런 주문을 한 적이 없다. 뭐 이렇게 해서 상당히 큰 피해를 한 98만 원어치 피해를 받은 그런 자영업자. 100만 원 다 되네요. 그렇습니다. 뭐 경기도 시흥에 있는 닭갈비 뭐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사례들이. 한 닭갈비 업체도 마찬가지로 군부대에서 닭갈비 40인분을 주문을 받았는데 역시 공문을 받았거든요. 근데 공문서를 보고 믿고 준비해 놨는데 이 찾으러 오지 않아서 역시 같은 피해를 당한 적도 있고 이렇게 이 공문서를 활용을 하면서 자영업자들을 안심을 시켜놓고 노쇼 사기를 치니까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어려운 식당 열심히 하시는 분들 등치는 저 수법들. 그런데 보통 명함 우리가 많이 주잖아요. 이거 깜빡 속기 쉽게 아주 정교하게 위조한다죠? 그렇죠. 천안에서 그런 일이 있었던 겁니다. 한 인테리어 업자한테 소방관이라고 하면서 5,500만 원어치의 방화복을 좀 대신 주문을 해달라. 뭐 이렇게 주문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천안 서북 소방서에 있는 한 소방관의 이름이 박혀 있는 그런 명함을 주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근데 아무래도 인테리어 업체에 와서 소방관이 이 소방 방화복을 주문을 한다? 이 주인으로서는 이상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 소방서에 연락을 해서 이런 직원이 있느냐고 확인을 했더니 직원은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직원이 이런 주문을 한 적도 없고 그런 명함도 틀린 것이었고 그 명함을 말하자면 위조를 한 것이었던 것이죠. 홍성군에 있는 한 음식점 같은 경우에도 소방과 소방본부의 공무원증을 믿고 그렇게 주문을 받았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명함을 위조를 해서 사기 행각을 벌이는 일도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으니까 주의가 특별히 요구되는 그런 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뭐 빠져나가는 게 신기할 정도로 이게 걸리기 십상인 그런 그 범죄입니다. 그래서 노쇼 피해 지금 갈수록 그 규모도 커지고 수법도 다양하고 아주 대담해졌습니다. 피해 접수 아주 급증하고 해마다 있어요. 맞습니다. 하나의 개개인의 사기꾼들이 아니라 이거 조직적 사기로 번지고 있고 그래서 해외 근거지를 둔 일종의 이것도 새로운 보이스 피싱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조직적 사기로 번진 노쇼가요. 지난 3년 동안 4.7배, 한 5배 가까이 늘었는데 2021년에 45건이었는데 지난해 212건이 됐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요. 전체가 아닐 거다라고 보는 게 실제로 자영업자 중에 10명 중 8분이 지난해 노쇼 피해를 봤는데 실제로 그중에서 진짜로 구제 신청을 한 분은 14.5%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집계된 수치보다 더 많을 거다 이건데. 적어도 7, 8배. 그렇죠. 그런데 요번 1분기 2025년 1분기를 봤더니 벌써 58건이에요. 그럼 산술적 계산으로 곱하기 4만 해봐도 232건이니까 지난해 212건보다도 올해는 또 더 늘어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어서 주의가 요구됩니다.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자꾸 늘어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노쇼 사기범들 이런 짓을 왜 하는 거예요? 크게는 두 가지 목적이 있을 텐데요. 무엇보다도 이제 금전적인 이익을 노리는 그런 사기꾼들이 있겠죠. 말하자면 뭐 물건을 좀 대신 사달라, 아니면 뭐 현금을 좀 보내달라, 나중에 물건값을 치르면서 같이 주겠다. 이렇게 하면서 돈을 입금을 받거나 또는 카드 결제를 받고 나서 잠적을 해버리는 뭐 이런 사기꾼들이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이제 뭐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골탕을 먹이려는 그런 의도를 가진 노쇼 사기꾼들도 있는 것 정말 저게 더 같고요. 나빠요. 네.
네, 그렇죠. 또는 뭐 어떤 식당하고 뭐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안가품을 하려고 그런 일을 벌이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이유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이런 사기들을 벌이는 것 아닌가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아, 노쇼 이게 자꾸 영어인데 하여간 그 나쁜 짓입니다. 이 노쇼 자영업자들을 노리는 노쇼가 많지만 일상생활에서 많이 마주치게 되는 사례도 있는데요. 바로 열차 노쇼입니다. 주의사항을 영상으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모수도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주세요. 네? 이거 엄불해 주세요. 아니 출발 1분 남았는데요? 아, 다 매진이네. 안표. 안표. 출발 시간이 임박하여 취소를 하는 분들 때문에 반드시 열차표가 필요했던 고객들이 이용 기회를 갖지 못하는 것은 참 안타깝죠. 열차표를 좀 더 빨리 취소해 주신다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열차를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그 사기도 나쁘지만 다른 선량한 피해자도 생기게 하는 그런 수법인데 자, 이런 수법 이를 꼼수법이죠. 인터넷에서 서로 공유한다고요? 아니 그러니까요. 예를 들면은 이제 부산까지 가야 되는데 대구까지 그러니까 그 비용을 줄이는 거죠. 그다음에 대구부터는 이어폰 끼고 자는 척 하라는 겁니다. 저런. 그러다가 이 승무원이 깨우면 저 대구에서 내렸어야 됐는데 이렇게 당황하는 연기를 잘하면 아, 연기를. 네, 나머지 대구에서 부산을 요금을 받지 않기도 한다. 대구로 이제 돌아가는 비용을 끊어야 되니까요. 혹은 만약에 내라고 해도 깐깐한 사람 만나도 그만큼만 내면 되니까 본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요 이런 부정승차 그 구간 요금에 대해서 차익에 대해서 원래 1.5배 내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하소연을 할 때 승무원들이 좀 이 응대할 때 곤란해하는 걸 이용해서 이렇게 악용하는 건데 이런 분들이 한두 명이면 걱정이 아니겠죠. 예. 무려 5년간 19만 건이나 적발이 됐고 엄청나네. 피해액이 네. 41억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네. 자, 그래서 정부는 부정승차는 물론이고 취소 수수료의 비율까지 대폭 높이기로 했죠. 네, 그렇습니다. 부정승차의 경우에 그러니까 뭐 승차권이 없이 탔거나 아니면 짧은 구간을 끊은 다음에 긴 구간을 가거나 뭐 이런 부정승차의 경우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50%의 위약금, 벌과금을 같이 물어야 되는데 그걸 100%로 2배로 올리기로 한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KTX 요금이 한 6만 원 정도 되는데 지금은 그 벌과금이 3만 원이어서 9만 원을 내면 되는데 앞으로는 6만 원, 100%인 6만 원을 붙여서 12만 원을 내야 되는 것이고요. 돈으로 혼쭐을 내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또는 이제 주말하고 공휴일에 열차를 예매를 했다가 임박해서 취소를 할 경우에 내는 그런 위약금도 인상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하루 전에 취소를 하면 위약금이 400원인데 요거를 앞으로는 운임의 5%로 높이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당일에 취소를 하는 경우에도 10%에서 20%까지 높이기로 했습니다. 네. 하지 말아야 됩니다. 돈으로 더 아주 좀 강화해야 됩니다. 고속버스 노쇼도 문제입니다. 역시 취소 수수료를 크게 올려서 막겠다는 거죠? 지금 이제 직전에 취소하면 10%예요. 이거를 평일 월요일에서 목요일은 10% 그대로인데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15%, 명절에는 20%까지 올려받겠다는 거고. 해야죠. 네, 또 하나는 지금 출발 후에 취소 수수료가 50%인데 내년에 60%, 후년에 70%까지 올린다는 거고요. 또 하나 꼭 알아두셔야 되는 게 사실 어떤 분들이요. 두 자리 잡아놓고 출발 전에 바로 취소해가지고 나 두 자리 편하게 가야지 하는 이 암체분들이 계신데 있어요? 네, 이거 대비해서요. 지금은 출발 1시간 전을 기준으로 하는데 이제부터는 3시간 그보다 더 빨리 취소해야지 만약에 지금 출발까지 2시간 30분 남았다. 똑같이 취소 수수료 10%, 15%, 20% 다 적용한다는 겁니다. 네. 자, 노쇼와 너무 비슷해서 잔뜩 의심했지만 노쇼는 아니었던 경우도 있었다는데 유명 가게였죠?
대전에서 한 빵집을 샌드위치 가게를 하는데 샌드위치를 갑자기 146개를 당일에 주문을 한 거예요. 146개. 네, 146개를 했는데 주문한 곳이 성심당 빵집에서 빵집으로 주문을 한 거죠. 이분들이 얼떨떨해하면서 온라인에 글을 올린 거예요. 이런 주문을 받았는데요.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이것도 노쇼 아니냐. 요새 노쇼 사기 많다 이제 우려를 했는데 이제 그 반전이 있습니다. 알고 봤더니 정말 성심당이었고 직원들 간식을 위해서 주문을 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분들이 다시 글을 올렸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걱정해 주셔서 힘이 난다. 그런데 노쇼 사기 아니었고 정말 성심당 주문이었다. 이렇게 빵부빵주 한다고 그러죠. 빵이 빵을 돕는. 그렇게 해서 기업 상생, 중소기업 간의 상생을 돕는 정말 착한 기업이었다. 이런 좋은 선례를 한 빵집에서 소개를 해서 화제입니다. 미담이 됐네요. 네, 미담이 됐습니다. 빵생 빵부빵주. 네. 참 좋은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 노쇼 사기에 대해서 어떻게 예방을 하면 좋을까요? 노쇼 사기를 하는 사람들은 보통 예를 들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공신력에 있는 집단, 뭐 공공기관이랄지, 뭐 군부대랄지 경찰서 이런 곳을 사칭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곳을 사칭을 할 때 특히 주의가 요구가 되고요. 특히 이제 금액이 많은 주문을 전화로 주문할 때는 일단은 한번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군부대랄지 사칭하는 공공기관이 있으면 직접 그 공공기관에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의심을 해야 되는군요. 그렇죠. 그다음에 금액이 아주 큰 그런 대량 주문일 경우에는 예약금을 좀 받아두거나 조금 안전장치를 좀 마련해두는 이런 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공정위가 내년 상반기까지 한다는데 그 전에라도 시민 여러분께서 각자 조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치영 교수, 홍종선 선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